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이네요. 24일이고요.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 화웨이에 이어서 중공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들 또 연구소들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엔티티 리스트 뭐 제재하는 그런 리스트라 그랬는데 아예 우리말로 살생부라고 명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예. 여기 올라가면 죽죠. 제가 지난번 분석에서요. 투트랙 전략 모델로 정말 가는지 이거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이는 단기에는 주식시장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크게 아래로 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살짝 내렸고요. 다만 반도체 지수는 좀 내렸죠. 예.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폭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7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100% 유지가 되고 있고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이 32.3%랍니다. 그러면 25 bp 인하 확률은 67.7%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긴장은 여전하지만은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아주 냉철하게 아주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수익률은요, 대체로 장기물 위주로 수익률이 쭉 올랐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마 단기물 위주 수익률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 과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원 환율은 이제 소폭 상승했는데 우리 그 데이터는 6월 20일까지 수출 급감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 적자 지속됩니다. 즉 7개월째 수출 감소세죠. 수출 회복 가능성도 지금 보이질 않고요. 이는 달러 수요 감소보다 달러 공급 감소가 더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유가는 그 미국 동부 아주 큰 정유시설, 최대 정유시설에서 동부 최대 정유시설에서 어마어마한 폭발, 화재 이런 게 발생했죠. 저 사고입니다, 사고. 그래서 초기엔 유가 선물 4%대 급등하다가 이제 진정이 돼서요. 0.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WTI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략 그 경험으로는요. 이런 일시적 사고로 값이 급변할 때는 반대 방향 포지션 취하는 게 대체로 그 이익을 남깁니다. 이런 사고는 그야말로 일시적, 즉 일회적이죠. 네. 데이터를 보면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서 PMI 지수 발표되었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조 PMI 지수 50.1가 50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서비스 PMI 지수 50.7 모두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5월 달에 급락을 했는데 이후 추가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짝 긴장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리 인하 필요성도 높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7월 지표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PMI 지수에 대한 겁니다. 유럽도 제조 PMI는 그러니까 47.8로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오히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52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독일은 지금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45, 7 이 사이에서 고전해 왔는데 독일 발표한 값이 45.4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일본 제조업 지수도 49점으로 후퇴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도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50 넘는 곳이 미국하고 프랑스뿐이죠. 예. 근데 그다음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3개월 만에 예상보다 아주 좋게 나왔네요. 예. 최근 국채 수익률 꾸준히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1년 전에 4.6%보다 많이 하락해서 지금 대략 한 3.8% 수준이라고 합니다. 쟁점들,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리스트, 살생부에 올리는 그 판단의 근거로 지금 미국이 장내 위험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그 투 트랙 전략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중공은 관서로 포위를 하고요. 개별 기업은 살생부로 하나씩 저격해버리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과연 미국이 사용하는지 이거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공의 슈퍼컴퓨팅 관련 기업들, 그 다음에 관련 연구소 이런 걸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 판단 기준인데 안보 위험을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에 결정적 위협을 가하고 있거나 요거는 지금 이런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뭐 당연한데 문제는 다음 문장입니다. 장래에 가할 수 있는 태도. 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거 지금 있거나 했으니까 or로 연결되거든요. or.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B, 장래 위험성. 장래 위험성을 이유로도 엔티티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걸 올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즉 현존하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더라도 장래 위험성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즉 대상 기업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공은 당연히 반발을 하는데 이 중공 반발 이유가 말이죠. G20 기선잡기용이다, 뭐 압박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랬다면 중공에게 다행일 겁니다. G20와 무관하게 G20 이후에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 대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모의 협상 관련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로 기대할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중공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연구소 추가로 엔티티 리스트 올린 것과 같이 중공의 요구사항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이 시장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 경제는 베트남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중공 서서히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예상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어떤 심각한 악재로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빠지는 만큼 좋아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 전쟁 차원에서 무역 이외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앉혀놓고 엄청 갈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해봅니다. 애송이 새끼 자꾸 겨기면 너부터 확 패버린다고 이렇게 갈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갈굴까요?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하면은 너 먼저 뒤지는 수가 있다. 대만은 어떤 메시지 던질지 궁금하고요. 내가 사귀는 정은이나 나한테 넘기고 네 깝죽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갈굴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일각에서 북공 비핵화 이 과정에 중공이 다자 체제, 다자 회담 이렇게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요. 시진핑이 이런 거 나불대면은 바로 아가리 패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공이나 북공은요 지금 판세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 불리하니까요. 계속 북공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체제를 다자 체제로 판세를 좀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라이입니까? 이런 꼼수에 말려들지 않죠. 미국은 또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말려들지 않습니다. 노 해버리죠. 다자 아가리 열면 노 해버릴 건다 이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쪼개겠죠. 지난번 아시아 안보대회에서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금은 이제 경질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중공 측에다가요. 중공 영해에서 북공이 인공기 버젓이 달고 불법 환정하는 사진들을 주르륵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유엔 제재 철저히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갈구는 거죠. 앞으로 어쩔 거냐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G20 특시 서밋에 안고는요 무역보다는 패권 전쟁 소재를 확전시키는 무언가가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무역 전쟁은 이제 장기화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정사실이어서 장기화 가는 거고, 패권 전쟁 좀 더 긴장 지수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선도 좀 확장시키고요. 이게 중공을 계속 결국 좀 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의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패권 전략 구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중공의 장기적 구상 따위는 관심도 없고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중 관계에서는 미국이 갑이고 중공이 어리잖아요. 어리 입장, 어리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알 필요 없죠. 이란 관련해서요, 트럼프가 제시한 이 비례성의 원칙 참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의 사용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권국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미군의 무인 감시 정찰기, 이 글로벌 호크를 지대공 미사일로 박살을 내버린 이 사건에서 그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요, 트럼프가 제한적 보복 공격을 지시했다가 이란군 사망자가 최대 150명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드론은 본질은 그냥 재물이잖아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재물보다 사람의 목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비교 형량을 했다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예. 재산 손해났다고 사람을 150명이나 죽인다면 이는 정의 실현이라기 아니라 양아치들 비열한 복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권국 힘을 가진 미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롭다. 드론 부순 거는 기껏해야 재물 손괴죄 문제되고요. 과실 재물 손괴죄는 이거는 범죄도 아닙니다. 예, 우리 형법이 그렇습니다. 그냥 불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남는 거죠. 그래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진 미국은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힘 사용 원칙을 세상에 천명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무인기가 공해 상공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어떤 나사 빠진 멍청이 새끼가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루스 더 스튜피드. 실수로 부순 것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이란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이란은 세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았다고 상대방을 패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4일부터 미국이 제재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프레시 생션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제한적 타격 대신에 추가 제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란 사태가 지금보다 더 긴장지수 올라가겠는가 이겁니다. 올라가겠는가. 유조선 피습 사건으로도 이란이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자기들은 절대로 어느 국가와도 전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겁먹었다는 표시죠. 근데 이란이 이번에 드론 사건으로 지금 밝혀진 이 사실을 보고는 완전히 기절초풍했겠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여기서 추가 도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공을 대체하는 공급망이 급속히 구축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데이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분석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공 대미 수출은 13% 감소했고요. 반면에 베트남 대미 수출이 무려 40%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한 국가 중에 최고 증가세입니다. 다행히 한국 대미 수출도 한 20% 늘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최소한 앞으로 3년간 베트남 GDP가 2% 이상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수혜국이 베트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노무라가 이렇게 분석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당시 노무라 주장은 1위가 베트남, 2위가 멕시코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아주 큰 수혜국입니다. 즉 중공 대체 공급망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보도에는요, 미국 휴대폰 수입 베트남에서 100% 이상 증가했고요. 중공에서 수입은 27% 감소했다는 겁니다. 중공 수입 줄인 만큼 베트남 등 다른 곳에서 수입한다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LG전자 휴대폰 수입하고 하는 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죠. 예. 한국에서 만들어 파나 베트남에서 만들어 파나 뭐 LG전자 입장에서 아무 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만 슬프죠. 자, 하여튼 예? 이런 중공 대체 공급망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이쪽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 계속 이제 말씀드린 거 확인되고 있다 이런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베트남 수출 증가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기여한다는 겁니다. 예. 작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출액의 대략 25% 차지한다는 겁니다. 아마 기사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예. 지금은 또 많이 좀 달라져 있겠죠. 예. 자, 국제 3대 신용평가사죠. 피치입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기존 2.5%에서 2%로 하향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달성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4월, 5월, 6월 2분기 동안 줄곧 수출 감소세이고요. 그런데 GDP 구성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 순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감소세인데 그래서 2분기 GDP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예. 리세션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수출 회복 가능성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율 1% 중반도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노무라 예측치는 1.8% 성장입니다. 예. 홍콩 송환법 완전 폐지와 캐리람 행정장관 퇴진 요구 시위 지속 중입니다. 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요 소식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미국 소매협회가 주장하기를 3,250억 불에 대한 대중공 추가 관세 폭탄 때리면 미국 소비자들 연간 180억 불 부담된다. 그러니 관세는 소비자에게 해로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250억 불에 대한 25% 관세 수입은 8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면 소매협회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관세 수입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거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전달한 것 같은데요. ICT 기업들도 자기들의 어떤 반대하는 견해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매협회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일 이후에는 추가 관세 지금 부과 가능한 상태입니다. 포탄이 딱 장전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말만 하면은 관세 폭탄 발사됩니다. 그래서 슈퍼파워 미국이 중공을 어떻게 요리할지 흥미진진하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6.25입니다. 저것들 여적 패당들이 또 무슨 개소리로 속을 확 뒤집어 놓을지 걱정됩니다. 예. 저것들을 확 뒤집어서 바퀴벌레 밟아 뿌대뿌듯이 밟아 뿌대뿌면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